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전국에 고마운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엔 강풍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요. 오후부터는 점차 그치겠다는 예보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이 그동안 가뭄으로 깊은 시름에 잠겼었는데요. 모처럼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 모내기가 속속 시작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희망의 계절 봄을 맞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로 그동안 찾아왔던 때이른 더위도 잠시 주춤할 거라고 하죠. 올 가을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농부의 마음처럼 봄에 벽실을 뿌리고 가꾸는 노력도 찬찬히 이어가시면 좋겠네요. 텃밭 농사를 준비하는 도시 농부들도 이제 곧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될 텐데 준비 잘 하고 계시죠? 관련 소식은 잠시 후 텃밭 가이드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월 26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것. 봄을 맞아 활동이 왕성한 지금 가장 많이 성장한다고 하죠. 그래서 살도 많고 맛도 가장 좋습니다. 1999년부터 양식 품종으로 지정되면서 경남 창원 부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특히 4월에서 5월 사이 알이 꽉 찬 지금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지난주에는 2022년 창원 증동 이것 축제가 온라인으로 개최되기도 했죠. 믿어도 될까요? 당신이 하신 말씀 사랑한단 그 말은 제가 믿어도 될까요? 믿어도 될까요? 그대의 약속을 내년 봄의 그날은 제가 믿어도 될까요? 이미숙 씨의 믿어도 될까요? 들으셨는데요. 무심코 따라 부르다 보면 이번 주 정답이 떠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울퉁불퉁 재밌게도 생긴 이것은 처음 씹었을 때 톡 하고 터져나오는 맛도 좋지만 씹으면 씹을수록 바다내음이 느껴져서 그 매력에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푸짐한 해물찜에서 이것만 골라 먹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각종 해산물 요리와 찌개에 풍미를 더하고 글루코겐 함량이 높아서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이것. 이 해산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 중 가운데 음절은 더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농업 관련해서 지난주에 두 가지 입장을 냈습니다. 하나가 공익직불제 관련 내용이고 또 하나는 쌀 가격 안정 문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는 농사를 짓는 농민임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초과 생산량에 대한 추가 격리를 취해줄 것, 이것을 현 정부에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직불금 먼저 보자면 그 일정 기간 안에 받았던 농지만 대상으로 정하면서 불거졌던 문제죠? 그렇습니다. 이 개편된 농업 분야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 정부가 이 공익직불제 대상 농지를 정할 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이 한 번이라도 직불금을 수령받은 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령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민, 농지가 발생하는 등의 이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이에 대해서는 윤낭선님도 후보 시절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은 직불금 지급과 관련된 농지 조항을 개정을 하고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실격자에게는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인수위가 밝힌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농식품부가 2017년부터 19년 동안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지금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고,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 가능한 농지의 규모, 그리고 소요 예산을 추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공익직불제법 개정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농업 분야의 공익직불점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인수위가 밝혔습니다. 네. 쌀값 안정 문제를 보면 그 과잉 생산량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388만 톤 가량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 중에 이제 신곡 수요량이 361만 톤, 그러니까 과잉량이 한 27만 톤 정도로 분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20만 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장 격리를 위해서 매입에 들어가긴 했었는데,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격리 절차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량 낙찰이 되지도 않은 바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 물량에 대한 격리는 아직까지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격리에서 유찰된 물량과 그리고 나머지 잔량을 조속히 격리해 달라는 게 인수위의 요구였습니다. 네. 산지 쌀값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계속 하락해서 4월 15일 기준 가격이 20kg 전곡을 기준으로 47,774원까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이게 수확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평년 대비 10.8%,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3%나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정부가 잔량으로 남아있는 12만 5천 톤을 조속히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인수위가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여야 농해수위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인 한농연이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서 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네. 조금 격리가 빨랐으면 어떨까 생각이 자꾸 드는데 지금 추가 격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현재 농식품부에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게 추가 격리 계획이 현 정부에서 나오게 될지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수위 차원에서도 현 정부에 추가 시장 격리를 요청한 내용이 나온 것이다 보니까 없었던 일로 되지는 않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높습니다. 네. 자, 전남 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조류 양식장에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양식어민들 피해가 컸죠. 이게 자연재해로 인정이 돼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당시 현장을 다녀온 바 있는데요. 해남 앞바다에 상당한 면적의 김양식장에서 김이
이게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피해를 이상조류에 의한 피해를 규정을 하고요. 이 지역에 382개 양식어갈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3억 6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올해 초에 발생했던 일인데 총 금액이 어가 수에 비해서 좀 크지 않게 느껴지거든요. 피해 복구 가능한 금액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평균 어가당 한 100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이기도 한데요. 평균적으로 따져본다면. 그래서 이게 재해로 인정이 되면 정부가 정해놓은 재해 복구비 지원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특히 해조류의 지원 단가가 제일 낮은 상황이고요. 당시 현장 취재를 갔을 때 피해 어민들의 말은 이게 수확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황백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게 그간 들어간 비용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게 생겼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복구비는 너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지원금 말고 추가 지원책이 혹시 있을까요? 추가 지원책들도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지원책들인데 재해 복구를 위해서 융자 지원을 해주고 또 그리고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상영 중에 있는 어업 경영 안정 자금도 피해율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 유예될 수 있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도 결국 또 다 빚이기 때문에 네. 피해 양식 어민들의 어려움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장 피해 어민들은 이번처럼 전면적이지는 않았지만 내년 입식 초기에 그리고 이제 수확기 후반이 되면 황백화 현상이 조금씩 발생해 왔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원인이라도 속 시원하게 좀 밝혀달라 이런 요구를 내놨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번 같은 일이 또 반복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텃밭 가이드. 오늘도 텃밭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부들이 기다리던 시간이죠.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텃밭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비 내리는 길에 오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단비가 왔는데요. 네. 많은 비를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중부지방에는 많이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또 남부지방에 지금 비도 많이 오고 또 바람도 분다 그래서 배수도 좀 신경 쓰셔야 되고 아마 시설물도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부에 좀 넘치게 올 비가 좀 위에 올라왔으면 골고루 좀 내렸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벌써 4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지금 텃밭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어떤 시기인가요? 이제 5월이면 모든 작물들이 밭으로 이렇게 나올 차례가 되었습니다. 밭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 분들의 시간이겠죠, 이제. 비대면 상황이 풀리면서 또, 지자체마다 미뤄뒀던 농사교육들이 또 시작이 됐어요. 네. 약초라든지 치유농업, 허브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농업 관련 기관인 농업기술센터로 이렇게 문의하시면 대부분이 무료로 진행되는 교육에 이렇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만 내면 많이 배울 수 있는 건데 이제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면서 이제 가서 배워볼 수가 있는 거군요. 농사교육은 주로 그럼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나요? 이렇게 이제 전문 분야별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목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론 교육에서부터 실습에 이르기까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가끔 이런 교육에 빌려 나가서 강사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제 교육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다양한 경험들을 또 가지고 계신 농업인들이 계셔서 오히려 배워올 때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네. 자, 이렇게 교육 나가보시면 힘든 점은 없으세요?
여러 강사님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강사마다 서로 다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해서 또 어느 것이 맞느냐고 불평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학생 입장으로 앉아 있으면 늘 나오는 얘기죠. 네. 예. 농사는 또 경험치가 중요해서 그동안 해오던 관행을 또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농사를 해오시던 분들한테 교육할 때가 가장 힘듭니다. 네. 저는 이분들에게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농사 기술도 항상 새롭게 발전해서 바뀌고 있고 또 농사와 관련된 이슈도 계속 시대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이렇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생산량 위주 농업에서 친환경으로 또 친환경에서 기후변화 대응 또는 이제 요즘은 탄소 제로 농업 이렇게 바뀌는 편인 거죠. 네. 새로운 이슈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맞아요. 하던 대로 하신다는 입장이 있지만 일단 한번 새로운 것도 해보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이렇게 교육 다니다 보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그 부가적인 이점이 있을까요? 또 다른 이점은 같은 교육생들끼리의 네트워크입니다. 네. 선한 영향력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의 모임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농사를 제외하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시야를 확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농사 이외의 분야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바쁘기도 하고 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가공이나 조리에 관심 있는 사람, 또 환경 문제를 고민해서 농사를 찾는 사람,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또 농사를 활용하려는 사람 등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공유하는 또 좋은 모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쉬는 시간에 얘기 나누다 보면 이제 관심사 비슷한 분들끼리 모여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텃밭 농사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종부터 제대로 고르면 좋겠죠? 네. 육묘상에서 모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모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용도를 분명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고추는 풋고추용으로 먹을 것인지 또 맵기 정도는 어느 정도로 할 건지를 파시는 분들한테 반드시 물어봐야 하고요. 토마토는 큰 토마토에서 방울토마토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열매의 크기도 물어보고 또 요리용으로 활용하는 토마토는 과즙이 적은 것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과즙이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이런 것도 물어보셔야 합니다. 시설하우스 재배가 아닌 노지 재배의 경우에는 병 피해가 없는 품종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내병성이 강한 품종을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용도를 확실하게 표현을 하셔야겠네요. 네. 고추나 토마토 모종 고를 때 또 직접 눈으로 살펴봐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고추나 토마토 모종은 가급적이면 첫 꽃이 피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토마토의 경우에는 꽃이 핀 방향이 위로 올라가면서도 계속 같은 방향에서 피어 올라가기 때문에 심는 방향을 열매 수확에 편리한 방향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고추의 경우에도 첫 번째 생긴 가지 사이에서 방아다리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서 피기 때문에 심는 방향을 두 개의 가지가 방향이 일항 방향으로 되게 심으면 지주대를 세우고 노끈을 묶고 고정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심은 다음에 첫 번째 꽃에서 열매 맺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꽃은 좀 따줘야 됩니다. 작물 몸체를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꽃은 따주는 그런 솎아주기를 합니다. 네. 이 좋은 요령이네요. 그 다음엔 또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그리고 모종의 잎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잎들이 아래로 처지지 않은 모종들이 좋고요. 네. 잎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잎과 잎 사이를 마디 사이 또는 이제 절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마디 사이가 짧은 것이 웃자라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모종입니다. 네. 이런 모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잎들도 잘 보시고 그 사이 간격도 좀 보시고 그다음엔 또 어떤 부분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포트에서 모종을 꺼내서 가는 잔뿌리가 잘 발달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뿌리의 색상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잔뿌리가 발달이 되지 않았으면 모종을 밭에 가져와서 바로 심지 말고 모종을 조금 더 굳힌 다음에 심어야 합니다. 밭 기온에 적응도 시키고 물도 시들기 전까지는 말려서 잔뿌리가 잘 발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네네. 모종 잔뿌리 색상이 갈색으로 바뀐 것은 이게 뿌리가 죽은 거거든요. 잔뿌리들이. 그래서 차라리 뜯어내고 심는 것이 새로운 뿌리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잎도 자세히 보고 뿌리까지 살피셔야겠습니다. 또 다른 작물도 좀 소개해 주세요. 오이, 호박, 참외, 수박과 같은 작물들은 잔뿌리가 잘 발달해서 밭에 옮겨 심으면 이게 잘 발달하다 하더라도 밭에 옮겨 심으면 몸살을 앓게 됩니다. 한 번은 그렇군요. 네. 예. 물 관리를 잘 해주시고 뿌리 주변에 낙엽이나 풀로 덮어줘서 수분을 유지해 줘야 뿌리 활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이, 호박, 참외, 수박은 처음에 좀 몸살을 앓는다는 거 잘 살피셔서 수분 유지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0419님께서 관장님, 마늘, 양파 어떻게 해야 크게 키울 수 있습니까? 물어보셨어요. 아주 큰 걸 좀 수확을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5월이면 본격적으로 마늘의 크기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네. 주로는 이제 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물, 네. 네, 그러면 이제 한두 차례 정도 더 주시고요. 물 관리를 충분히 해주면 크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9109님께서 마늘밭에 재를 뿌려줬는데 마늘이 좀 썩는 것 같습니다. 재 성분 때문일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재성분 때문에 마늘이 썩은 것 같지는 않고요. 초기에 거름을 하셨을 때 미숙퇴비를 넣게 되면 완숙이 돼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뿌리 쪽에 고자리파리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포기들은 옆으로 계속 번지기 때문에 뽑아서 멀리 버리셔야 됩니다. 멀리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7055님, 비닐을 씌우고 감자 파종한 지 30일 정도가 지났는데 싹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하셨네요. 네, 이 비닐을 씌우고 감자를 파종했다고 한다면 구멍을 뚫고 이렇게 심었을 텐데 아마 좀 구멍 옆쪽으로 이렇게 싹이 나가지 않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구멍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꼭 싹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주변을 이렇게 싹이 어느 방향으로 나왔는지 그래서 구멍을 다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8937님께서 엊그제 땅도 일구고 퇴비도 뿌려놓았습니다. 이제 단비 내릴 때쯤 생강을 심어볼까 하는데 조심할 점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생강은 물 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그 모래 성분이 많은 토양에서 잘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게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재거름이라든지 뭐 이런 칼륨 성분이 좀 많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심고 나면 6월까지는 이게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싹이 기다려야 되는군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뾰족하게 자라기 때문에 풀하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네. 두툼하게 볏짚이라든지 이런 걸로 멀칭을 해서 수분 유지도 할 겸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그리고 좀 지긋하게 기다려 주셔야 이렇게 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 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를 속일 수 있어도 나만은 속일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그리고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이 보든 안 보든
나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군자라고 하고, 그런 군자의 삶의 태도를 신독이라고 합니다. 신독, 신중할 신자의 홀로 독자. 신독은 남들이 보고 듣지 않는 곳에서 홀로 있을 때 나를 더욱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용이란 책에서는 군자가 살아가는 태도인 신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리는 매일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잠깐이라도 그 도리가 나의 일상에서 벗어났다면 그것은 진정한 중용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군자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삼가고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이 없고 남들이 모르는 일보다 더 잘 알려지는 일이 없나니, 그래서 군자는 늘 남들이 보지 않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자신을 삼가야 한다. 예, 중용 1장에 나오는 신독에 대한 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욕망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남몰래 불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지식과 학벌이 있다고 해서 신독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가문과 혈통이 좋다고 해서 신독의 자세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독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비로소 가능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군자는 남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더욱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아야 한다.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신독, 장차 큰 일을 할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욱 자신의 행동을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고전의 댐은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아직도 비가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는 시간당 10mm 넘는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여수 소리도에 172mm의 많은 비가 왔고, 통영과 제주 산간에도 150mm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부산 등 경남 해안, 제주 산간엔 호우경보, 그 밖에 제주도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 산간에는 120mm 넘게,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60mm, 그 밖에 내륙에도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아침 최저기온이 서울은 17도, 광주 17도, 부산 18도, 제주 20도의 기온 분포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서울이 28도, 춘천은 29도까지 오르는데 남부지방은 광주가 20도, 대구는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비가 그쳐도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 내륙에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버스 파업이 있을 뻔했는데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요? 네, 이 전국 버스 노조들이 오늘 총파업을 예고를 했었는데요. 이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인 오늘 새벽 노사 간합의가 극적 타결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늘 새벽 1시 25분쯤 이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임금 5% 인상안에 양측 모두가 동의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이에 따라 예정됐던 파업은 취소가 됐고 버스는 정상 운행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산의 경우 임금 5% 인상과 정년 63세 연장을 담은 협상안이 타결이 됐고요. 경기도의 경우 사측이 연구 영역의 임금 현실화 등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 노조가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 유보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외에 대구, 광부, 경남, 전주, 제주 등의 시내외 버스도 역시 노사 협상이 타결되거나 연기가 되면서 정상 운행에 들어갑니다. 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어제였는데 결국 열리질 못한 건가요? 네,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자료 제출이 부실해서 검증을 할 수 없다면서 불참을 했고 결국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홀로 참석했던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검증해야 할 수많은 사안에 대해서 엄호하는 청문회, 또 허탕 청문회,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다라는 발언만 남기고 퇴장을 했고요. 이 청문회는 39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사 간의 논의가 이어졌고 최대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라는 한덕수 후보자 측의 의견이 전달이 됐지만 오후에 속개된 인사청문회 역시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등 현 정부 총리 때보다 3-4배 많은 자료를 요구했다라고 주장하며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는 식이다라고 비판했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 했을 뿐 이 자료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회 진행은 어렵다라고 맞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청문회도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쪽은 검찰 관련 입법안 합의를 뒤집었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전격 합의하고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해당 중재안에 심각한 모순이 있다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합의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합의를 번복할 경우 민주당의 단독 처리를 막지도 못하고 협치도 물 건너갈 것이다라고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이 최고위 결정을 막지는 못했는데요. 네. 이 주말 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합의에 대한 비판이 거셌고 여기에 윤석열 당선인 측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 번복 기류가 공식화됐습니다. 어제는 장제원 비서실장이 직접 이 검수완박으로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 부패완판이라는 당선인 생각에 변함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당선인 측은 또 민주당을 향해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지 중지를 모아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일까요? 네, 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였는데요. 이 국민의힘 재협상 제안을 단박에 거부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 절차를 다시 밟아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어제 저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소집하고 관련법 심의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국회의장 합의안으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고 어제 관련 조문을 심사하다가 오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한 상황입니다. 또한 박홍구 원내대표는 이 법안 처리에 열쇠를 쥔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합의안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고요? 네, 임기를 2주 남기고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간담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건 바람직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각자 불만이 있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이자 협치의 기반이라면서 이 국회의장 합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검찰은 더 잘하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면서 이 반성과 자정을 거듭 촉구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기 5년간 일부 인사권을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이런 평가에 대해선 송구스럽다라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요. 새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5월 9일 저녁 6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나겠다라고 밝혔고 퇴임 이후에는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잊혀진 삶을 살겠다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이 아버지 수업을 들었었다고요?
네,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 논란이 제기된 정우영 후보자의 딸이 지난 2019년도 1학기에 정우영 후보자 등 교수 4명이 개설한 의료정보학 수업을 수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딸 정모 씨가 어떤 성적을 받았는지 개인정보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 아버지가 딸에게 학점을 부여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경북대가 지난 2019년 이 교수 자녀가 강의를 수강할 경우 소속 학장을 통해 총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출석이나 과제 제출, 시험 등 이 성적 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학과장이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북대 측은 지금까지 자녀 강의 신고서 제출 내역이 없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관련 사항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 개방 소식을 전했네요. 네, 당선인 측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 정오를 기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청와대를 공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선인 측은 본관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과 상충제가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전 신청을 해야 하고요. 이 사전 신청자 중에서도 당첨자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하루 6차례 2시간씩 6,500명씩 하루 관람 인원을 총 39,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 이 새로운 대통령실의 이름을 국민에게 물을 계획이라며 임시로 피플스하우스라는 명칭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확정이 됐군요. 네,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김동연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지낸 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본 경선에서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김동연 전 부총리는 50.67%로 과반 득표에 성공을 했습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경선 결과가 전해진 직후 SNS에 반드시 승리하여 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라면서 이 민주당과 경기도민의 운명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는 양순조 전 지사가 대전시장 후보로는 허태정 현 시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신규 확진자가 34,370명으로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크게 줄었습니다만 76일 만에 3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또 닷새 연속 10만 명 미만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영향이 사라지는 날이지만 7만 명대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요. 어제 위중증 환자가 668명으로 전날보다 58명 줄면서 600명대로 내려왔는데요.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대로 내려온 것은 지난 2월 27일 이후 57일 만입니다. 사망자는 110명이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3381님께서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승객들과 같이 즐겁게 듣겠습니다 해주셨고요. 6775님 언제나 한결같은 유익한 방송 오늘도 파이팅 하셨네요. 자, 오늘 바람 많이 분다고 하니까 시설물 관리 각별히 좀 신경 쓰시고요. 오후쯤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 오전에 나갈 때는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봐, 올해 공익집불금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네. 그래, 세상 좋아졌구만. 이건 아나? 폐경지, 농지 형상 유지가 안 된 농지는 신청하면 안 되네.